우리가 1학기 때 뭘 했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처음에 뭘 했냐면 연력학에 대한 복습을 했었어요. 어떤 복습이냐면 여러분이 1학년 때도 그 역학 뒷부분에 연력학이 나오죠. 온도랑 열 같은 게 좀 나오고 PV는 NRT, PV는 NKBT 그러면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체 분자 운동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거기 분자의 기체 분자의 평균 이상 기체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 뭐 2분의 3 NKBT 또는 NRT로 주어진다 그런 거 배웠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온도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열과 이를 통해서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챕터 이름이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은 얘기했고 온도를 처음에는 여러분이 정확히 6개월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제가 처음에 온도를 되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온도계가 재는 게 온도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하게 얘기했었는데 요 개념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얘기했던 게 이거인 거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제대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스테이트 어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태의 개수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여러분이 보셔도 온도와 저 물질이 가질 온도와 저 물질 또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스테이트 개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가물가물할 텐데 통계 물리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를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를 다 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는 게 이겁니다. 세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통계물리 원에서 이 연력학이랑 통계역학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넘버 오브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오메가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때 처음에 얘기하는 게 물리랑은 동떨어져 보이는 뭐 동전 던지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바구니에 공 담는 문제 물론 아인슈타인 솔리드 모델이라고 포장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바구니에 공 담는 경우의 수 같은 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뭐를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이런 게 몇 개의 어떤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는지 스테이트를 몇 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얘기를 했었고요. 요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에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요겁니다. 볼트만 상수라는 거를 붙이면 여기 제가 놨지만 연력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트비 볼츠만 선생님의 묘비에 있는 요 유명한 공식 볼츠만 엔트로피 공식이 되죠. 그래서 요게 엔트로피인 거고 그래서 흔히 여러분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가장 그럴싸한 곳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럴싸한 곳으로 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말 같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비유를 했던 게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랜덤하게 그 사이에서 막 움직인다고 했을 때 소위 그대로 멈춰라 하고 사진 딱 찍으면 보는 게 우리가 관찰하는 건데 대부분 그러면 제일 경우의 수가 많은 상태를 관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잘 정렬시켜 놓더라도 흐트러진 상태의 경우의 수가 많다면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그 순간에 흐트러진 상태를 캡처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뭉쳐져 있던 질서 정연한 상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진 무질서한 상태로 가는 것처럼, 자연계에 그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런 것들인 거죠. 사실은 약간은 그런 부작용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경우의 수가 많은데 사진을 찍으니까 그런 게 자꾸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트로피를 마이크로 스테이트, 니시 상태의 숫자의 로그를 취해서 적절하게 물리적 차원 맞게 상수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요거랑 요거를 이제 결합시키는 거예요.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결합시켜서 대체로 어떤 시스템에 에너지가 주입되면, 에너지가 거기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소위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되면서, 양자역학 시간에 그런 거 이제 좀 체계적으로 배우겠지만,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에너지를 이렇게 인터널 에너지를 보통 U라고 이렇게 쓰는데, 에너지가 증가할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에너지를 넣었을 때 엔트로피가 얼마나 증가할지, 가성비라면 가성비죠. 효율 같은 거. 요런 게 템퍼러처 논 T라고 붙었어요. 온도. 이거를 온도의 역수로 정의한, 요거는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든 아니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여름방학 전에 기억을 떠올리시든 간에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요게 정확히 온도의 또는 온도 역수의 정의입니다. 내가 물체가 차가운 상태면 최대한 에너지를 흡수해서 엔트로피를 늘리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물체가 지가 스스로 굉장히 뜨거우면 나는 뭐 에너지 없어도 된다. 내 스스로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받아봤자 엔트로피 증가한 게 별로 없으니까 에너지를 안 받으려고 하고요. 반면에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 나는 지금 에너지를 요만큼만 넣어줘도 엔트로피를 이따만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열을 흡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걸 열이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개념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런 기본 개념 위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 공부를 했었죠. 제일 기본적으로 이상기체라든지,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솔리드라든지, 이름도 혹시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이 아인슈타인 솔리드는 기본적으로 고체에 대한 기본적 모형인데, 소위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불리는 하모닉 포텐셜들이 쭉 이렇게 나열돼 있고, 여기에 각각이 이게 에너지가 여기 하나 있는지 두 개 있는지 뭐 네 개 있는지 또는 뭐 하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제가 바구니에 공 담는 문제라고 보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한 게 제가 아까 슬라이드 강의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스핀 시스템이죠. 좀 다이폴 같은 거 이렇게 향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게 외부에 있는 큰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이면 에너지가 낮아지고 반대 방향이면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이렇게 결정되는 전체 에너지 또는 U라고 써야겠죠. 전체 에너지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하이퍼블릭 탄젠트 그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를 계산할 수 있었고요. 제가 지금 수학적인 얘기는 다 생략하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복잡한 수학들이 여러분들이 괴롭게 공부했어야 되는 통계물리원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주로 요 세 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거의 근원이 뭐냐 하면 요거인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에너지가 주어지든 뭐가 주어지든 간에 이 상태가 개수가 몇 개냐, 요게 주로 통계물리원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실은 디테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느라 열심히 보긴 보셨지만. 사실은 이 뒷부분에 가면은 기말고사 범위쯤 됐을 때
갑자기 프리 에너지 같은 게 등장하더니 앞에서도 엔탈피 같은 게 나오긴 했었는데 갑자기 뭐 요런 헬르모츠 프리 에너지 같은 개념이 등장하면서 어렴풋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요게 에너지인데 에너지에다가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 같은 걸 빼가지고 요런 요상한 그런 프리 에너지라고 불리는 요런 개념을 만든 다음에 주변에 레저버가 있어서 뭐 온도를 유지시켜주면은 저게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법칙이 그러면 새로 생긴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엔트로피가 최대화 된다고 하더니 여기서 에너지는 왜 고려하는 거냐? 그래서 요게 사실은 통계물리 2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쪽으로 개념이 가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어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서 소위 요 베리어를 넘어갈 때 새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시스템은 아주 조그만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은 조그만한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어떤 레저버라는 게 있어서 레저버는 참고로 그리고 열 기관, 힛 엔진 얘기할 때 4장에서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거죠. 열기관이 또는 열기관이 아니라 그 레저버 이 레저버가 T라는 온도를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방 안에 이 비유를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이 방 안에 있는 시스템의 연력학을 기술할 때 이것만으로 당연히 기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9월 1일인지 12월 1일인지에서 가장 큰 차이가 12월 1일에는 아마 난방을 해야 될 거고 지금은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거대한 지구 시스템이 주고 있는 지구 시스템이 결정해버리는 온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 온도라는 거를 강제적으로 정해버렸을 때 이 시스템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시스템 자체의 에너지와 얘가 강제하는 온도와 요 시스템의 엔트로피 요걸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얘가 증가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얘가 증가하면 얘가 작아지는 거 알겠어요, 음수 때문에. 참고로 그리고 이거는 온도는 절대 온도니까 양수입니다. 그거 항상 생각하시고. 영하 10도라고 해서 음수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건 강조합니다. 그러면 얘가 증가한다는 걸 알겠는데 이거는 그러면 왜 낮아져야 되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살짝 그런 개념적인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시스템의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건 여기 있는 요만큼의 열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에너지가 낮아지면 레저버 쪽에 에너지를 보냄으로써 전체 시스템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시스템과 레저버를 합친 요 전체 입장에서는 토탈이라고 불리는 전체 입장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거 전체를 다 마이크로 스테이트 입장에서 기술할 수 있으면은 그냥 엔트로피 증가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온도 T를 준다는 것만 알고 있을 때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로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할 때 시스템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도 당연히 이것도 전체 일부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되겠지만은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엔트로피를 증가하는 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냄으로써 전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냉방 얘기했는데 여기 방 안의 온도가 낮아져서 저희는 좋은데 실외기로 지금 지구로 열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구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긴 한데
레저버라는 가정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아무리 에어컨을 켜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건 지구가 너무 커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조차 깨지고 있다는 게 요즘에 소위 정설입니다. 진짜 정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9월 1일에 에어컨을 켜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학기 때 배운 게 이런 건데 그럼 2학기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2학기 시작점이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원투로 나눠진 과목이 통계물리 2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이 장황한 설명 없이 그냥 시스템이 있고 온도가 주어지면은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고 암기식으로 외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물리학과에서 하기에 적합한 방식의 수업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통계물리 1을 복습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에서는 그래서 요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물리 1의 챕터 5에서 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연장되는 느낌으로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프리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시스템이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을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을 가지냐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히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 사항은 뭐냐면 저 시스템이 여기가 E라고 쓰든 뭐 U라고 쓰든 저 시스템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또는 제일 정확히 말하면 이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에 관심이 있어요. 스테이트는 보통 S라고 쓰니까. S라는 스테이트에 저 시스템이 있는데 저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가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할 게 없죠. 거기 당연히 있을 테니까. 근데 보통 시스템은 여러 가지 상태가 있죠. 여러 가지라는 게 이게 말이 여러 가지지 아이디얼 가스는 정말 말 그대로 셀 수 없이 많은 상태가 가능하고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가능하고 스핀 시스템도 당연히 가능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상태에 있을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디얼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가 가능하냐면 얘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속도가 어디에 있는지 요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테이트죠. 보통 저기 운동량 쓰긴 하는데 일단 지금 첫 시간이니까 그냥 V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얼 가스인 경우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에너지가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1, 3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전부 다 업인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이런 상태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파라마그네시라 불리는 상자 성체에 해당되고 요게 아인슈타인 솔리드였는데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결정은 안 됩니다. 우리가 통계역학에서 뭐 말 그대로 통계역학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적인 거는 얘가 어떤 상태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특정한 요 상태에 있을 확률은 얼마고 다른 상태에 있을 확률은 얼마인지 그 분포 자체 즉 특정한 상태에 있을 확률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온도가 T로 강제될 때 요게 아주 깔끔한 공식으로 나와요. 지수함수로 정의되는 아까 그 목차에 또는 뭐 강의 계획서에 있었던 볼츠만 팩터라는 걸로 결정되는데 암기식으로 외울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유도를 먼저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게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있을지의 확률이 적어도 요 세팅에서는 뭐에 의해서만 결정되냐면 요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만
디펜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만 갖고 결정이 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요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요런 식으로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갖고 있는 스테이트,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가 에너지를 결정하고요. 그 에너지가 확률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헷갈리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요 시스템이 어떤 에너지 상태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좀 나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둘 다 수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물리한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좀 정신없이 썼는데 깔끔하게 써놓은 노트를 보면서 뭘 하는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학기 때 배웠던 거는 연력학 제2법칙, 제가 아까 엔트로피라고 썼던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입자가 많을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엔트로피라든지 서머다이내믹 포텐셜 이게 아까 말한 게 제가 F라고 대문자 F라고 쓴 그 헬리오모티브 에너지를 포함한 그런 것들이었고 그리고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 제대로 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들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통계물리 원에서 단순한 뭐 여러분은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운표를 썼는데 이런 간단한 모델 시스템에서의 요 예시를 통해서 각각이 가질 수 있는 마이크로 스테이트 개수 오메가라고 씁니다. 멀티플리시티란 말을 안 했네요. 경우의 수라고만 얘기하고 멀티플리시티 또는 넘버 오브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온도가 아니라 에너지라든지 부피라든지 입자 개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완전히 설명을 생략한 게 요게 에너지 함수기도 하지만 부피의 함수기도 하기 때문에 부피 함수로부터는 이제 압력이 정의되고 이 입자수의 함수로부터는 뭐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이 정의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만 갖고 얘기하면 온도가 이렇게 정의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통계물리 원에서 다뤘던 거 이런 거 이거는 다 뭐 이것도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뭔가 기가 막힌 어떤 수학적 테크닉을 통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경우에 국한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만 더 시스템이 복잡해져도 저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계물리 2에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이론적인 툴을 제공하는데 다만 새로운 도구를 쓸 수는 있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서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을 기술하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큰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훨씬 더 큰 시스템이 있어서 얘는 온도라는 거를 강제를 한다. 정확히 말하면 강제한다기보다는 무슨 이게 인간 사회가 아니니까 저게 온도를 강제하는 방식은 얘가 온도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아주 조그마한 시스템이라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얘랑 얘가 소위 열평형을 이루죠. 여러분이 1학기 때 배웠지만 열평형이라는 거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온도가 T로 고정이 됩니다. 약간 그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낼 때 뭐 비 올 때까지 한다 그런 느낌으로 충분히 기다리면 언젠가 평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알아서 강제를 시켜주는 거고 물론 근데 얘랑 얘가 크기가 비슷비슷하면은 얘 온도랑 얘 온도 중간 정도로 이퀄리브리움이 이루어질 텐데 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면 바로 덥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 또 스스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에게 강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볼츠만 닌자에 대한 얘기는 수요일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거의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게 어떤 게 밖에 나가는지가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어떤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볼츠만 닌자라는 걸 도입을 하도록 합니다.